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왜 제가 눈 수술할 때 환자들을 여러 번 앉혀서 대칭을 확인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천안 지역에서 이제 저를 알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 동네에 이제 제가 눈 수술할 때 이렇게 환자들을 여러 번 앉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인상 깊어서 그런 부분이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주변 지역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에게 잘 찾아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야 이제 맨날 하는 일이니까 당연하지만 다른 데서 수술 받으시고 재수술을 저한테 받으시는 경우에도 예전 첫 수술할 때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저를 뭐 깨워보지도 않고 앉혀보지도 않고 대칭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이 끝났다. 근데 이제 저한테 수술 받을 때는 제가 하도 여러 번 귀찮게 앉혀서 확인을 하니까 믿음이 간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집착적으로 그 대칭을 앉혀서 확인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런 내용은 사실 뭐 환자분들에게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후배 의사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노하우기도 한데 왜 앉혀서 여러 번 확인하는지 자연주착법과 절개법을 나눠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쌍꺼풀 수술을 디자인할 때는 양쪽 쌍꺼풀 높이를 다르게 잡아야만 해요. 사람이 한쪽 눈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한쪽 눈은 좀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어서 더 들어가 있는 쪽 눈을 쌍꺼풀을 좀 더 높게 잡아줘야만 대칭이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이제 눕혀서 이제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높이를 다르게 그리게 되죠. 똑같이 그리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얼만큼 높여야 눈을 떴을 때 똑같은지 그런 어떤 공식이나 그런 경험이 이제 100% 맞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르게 디자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쌍꺼풀을 구멍을 5개 뚫어서 이제 잡아놓고 앉혀서 보면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 예상대로 디자인을 약간 다르게 해서 딱 맞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쪽 라인을 높이고 싶으면, 원래 이제 이 까만 점에다가 구멍을 뚫었다고 하면 이제 약간 위쪽에 구멍을 바꿔서 올릴 수가 있겠고요. 너무 한쪽이 높게 나왔다고 하면 한쪽 라인을 파란 구멍으로 낮춰서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바꾼 구멍이 이렇게 뭐 자국이 눈에 띄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주사 맞았다고 해서 주사 자국이 평생 남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멍만 뚫었었던 자국이기 때문에 좀 바꿔서 해줘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자국이나 흉터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라인 대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지만 비대칭이 나오면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저도 이제 욕을 먹고 하니까, 그런 작업을 한번 수정 작업을 한번 거치고 안 맞는 경우에는 바꾸고 수정 작업을 한번 거친 이후에 수술방을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절개법은 어떻게 보면은 까만 선으로 이렇게 한번 째버렸으면은 사실 라인을 바꾸기는 어렵다고들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라인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 처음에 눈수술을 배울 때 절개법은 그냥 이미 쬐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라고 배웠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절개법을 했는데도 안 쳐봤는데 환자가 라인이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낮출 때는 이렇게 파란 선으로 밑으로 좀 째가지고 이제 원래 디자인 사이에 어떤 피부를 제거하는 식으로 라인을 낮춰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근데 이런 일은 흔치는 않고, 보통은 낮은 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까만 선 위에 이제 피부를 어느 정도 폭으로 절제를 해서 들춰내주면은 똑같은 라인이라고 해도 보이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칭이 맞게 된다. 그런 방법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매 교정에 대한 얘기가 빠졌는데, 사실 눈매 교정도 절개 눈매 교정 할 때는 사실 양쪽을 다르게 조여서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시작부터가 다른 분도 많고, 같았던 분이라고 해도 더 돌출된 눈이 잘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이는 양을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여러 번 앉혀서 확인을 해서 처음에 임시 매듭 지어놓고 확인하고 맞으면 그때서야 이제 확정적으로 매듭을 짓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라인도 이제 키 수처라고 해서 두세 군데 정도 피부를 꼬매보고 그 다음에 앉혀서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걸 다시 풀고 낮추든지 높이는 작업을 해서 대칭을 맞추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작업까지 해야 대칭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도 사실 어떤 붓기나 눈 뜨는 것이 돌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작업도 하지 않으면 비대칭의 확률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실제 케이스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실제 수술할 때 환자를 앉히는 장면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런 과정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케이스 보시면 자연유착법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첫 수술을 양쪽을 쌍꺼풀을 똑같은 높이에 해놨어요. 자로 재보면 똑같은 높이의 쌍꺼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왼쪽이 훨씬 두껍게 나왔죠. 그 이유는
왼쪽 눈이 더 돌출되어 있고 뼈가 크고 그다음에 눈썹도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똑같은 높이의 수술하면 이런 비대칭이 나온다. 계획을 이제 오른쪽 쌍꺼풀을 높여드리는 계획, 그리고 왼쪽 이마를 못 쓰도록 보톡스를 놓고 뭐 왼쪽 눈매그 정도 살짝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이제 대칭을 잘 맞춰드린 분이죠. 이런 경우도 제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오른쪽 라인을 올려보고 대칭이 맞는지 잘 확인하고 끝냈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대칭을 맞추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환자를 앉혀서 꼭 확인해야 된다. 굉장히 간단한 자연유착법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보시면 쌍꺼풀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안검하수가 오른쪽에 심하세요. 이런 경우 이제 비대칭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앉혀서 안검하수 교정을 얼마나 됐는지 눈 크기가 같아졌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 안검하수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앉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 두께도 여러 번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해드렸을 때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잘 맞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환자분들 앉혀드리는 실제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수술 의자는 이렇게 전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올라가는 발판을 누르게 되면 환자분이 저절로 앉혀지게 되어 있어요. 환자분이 본인이 직접 앉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이제 반대쪽에서 보자면은 발판을 누르면 환자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거의 90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앉혀서 확인을 해야 누웠을 때랑 앉았을 때랑 그 눈 뜨는 거나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대칭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반대 방향에서 환자분의 대칭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저의 이제 눈 중앙부 안경 가운데 같은 데를 보게 하고 굉장히 유심히 확인을 해요. 잠깐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눈의 돌출도나 어떤 눈썹 쓰는 거 이런 걸 다 제어하고 대칭을 굉장히 신중하게 본다. 수술 전에 혹시 뭐 다른 점이 있었는지 수술 전 사진도 방금 이렇게 옆을 보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을 또 했죠. 그래서 거의 한 1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유심히 봐야 대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꼭 어떤 눈 수술을 하는데 뭐 필수 과정 또는 무슨 뭐 이런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을 누워서 봤을 때하고 앉혀서 봤을 때 눈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제 예리한 눈에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누워서만 확인해가지고 대칭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앉혀보지 않고는 절대 그 누웠을 때의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몰법이야 한두 번 정도 앉혀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절개법의 경우에는 눈매 교정하는 동안에만도 뭐 3-4번 앉혀보기도 하고, 쌍꺼풀 고정, 그 다음에 임시로 꼬매고 나서까지 두께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변동이 좀 많은 경우는 10번 이상 앉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도 약간 좀 지치시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수술 한번 하는데 고생하시더라도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좀 수정하고 맞춰서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재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저한테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대칭을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